안녕하세요. 가끔 가다가 동동주를 빚었는데 술이 너무 쉬어졌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쌀과 시간과 노동력을 들여서 술을 빚었는데 술이 쉬어지면 너무 속상하죠. 술이 쉬어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단양주로 빚으면 술이 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양주를 빚을 때 술이 쉬어지지 않고 알코올 도수도 나오면서 맛있는 술을 빚을 수 있는 핵심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양주는 밑술 없이 한 번에 빚는 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술을 만들어서 효모를 배양한 후 술을 빚는 이양주, 삼양주보다는 상대적으로 효모수가 적습니다. 효모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알코올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꾼인 효모가 적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효모수가 적기 때문에 빨리 알코올을 생성해내지 못하고 술의 도수가 올라가지 못하니 당을 좋아하는 젖산균이 정식을 해서 술이 쉬어지거나 심하면 알코올 도수가 낮은 발효식초에서 생기는 산막효모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효모가 빨리 정식을 하도록 해서 알코올 도수를 10도 정도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수곡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수곡은 끓여서 식힌 물에 누룩을 담가서 누룩 속에 있는 효소가 활성화되고 효모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누룩을 물에 너무 오래 담가두어도 공기 중의 잡균에 오염이 될 수 있으니 여름에는 서너 시간 정도, 겨울에는 7시간 정도 담가두어서 활성화되도록 해주면 됩니다. 빵을 만들 때 효모를 미지근한 물에 활성화시켜서 넣으면 좀 더 빨리 발효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누룩을 물에 담가두면 먼지나 이물질이 떠오르기도 하고 술의 색을 밝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걸러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누룩의 양을 좀 더 사용해 주는 것입니다. 단양주는 밑술이 없기 때문에 효모의 수가 적습니다. 초기 효모의 수를 좀 더 많게 해주기 위해서 누룩의 양을 15% 정도 사용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누룩의 양을 많이 해서 냄새가 날까 걱정이 된다면 우리 조상님들이 사용하던 석임을 만들어서 사용하거나 할성 누룩을 만들어서 넣어주면 초기 효모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누룩만으로 술을 빚는 것보다 쉬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술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발효 온도를 좀 더 높게 해주는 것입니다. 보통 25도 정도 실온에서 발효를 하지만 일단 당화가 되어야 효모가 먹고 정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소의 활성을 위해서 품온 30도 정도에서 발효를 해주면 효모와 효소 둘 다 적절한 온도가 되고 초기 알코올 도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효소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온도를 좀 높여서 당화를 촉진하고 효모가 정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효모는 25도 전후의 온도에서는 따뜻하고 살기 좋네 하고 최대한 많은 출하를 하겠지만 온도를 조금 높여주면 이상하네 빨리 새끼를 낳아서 자손을 남겨야지 하고 빠른 출하를 하기 때문에 단양주에서는 이 방법이 좋습니다. 실온에서 바닥을 따뜻하게 하고 보쌈을 해서 발효를 해줍니다. 미생물도 사람과 비슷하다 생각을 하고 환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렇다고 온도가 38도, 40도 이상 마구마구 올라가면 사람도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사람의 정상 체온 이상은 올라가지 않게 해줍니다. 네 번째는 당화가 잘 되는 아밀로펙틴이 많은 찹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밑술은 가루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밀로펙틴 성분이 적은 맵쌀을 사용하지만 덧술은 거의가 찹쌀을 사용합니다. 이는 찹쌀이 단맛을 주는 것도 있지만 찹쌀이 맵쌀보다 당화가 잘 되기 때문에 찹쌀을 사용합니다. 맵쌀의 아밀로스는 수천 개의 글루코스가 직세상으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고 아밀로스 성분이 20% 정도 있기 때문에 분해가 느리지만 찹쌀은 알파-14 결합에 알파-16 결합으로 많은 가지를 친 형태이기 때문에 가수분해가 잘 되고 다시 결정화되는 노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맵쌀에 비해 소화도 잘 되고 당화도 잘 됩니다. 단양주를 빚을 때는 고두밥을 충분히 호화가 될 수 있도록 찌고
포화 시간이 긴 찹쌀을 사용하고 밥알이 깨지지 않도록 충분히 치대서 당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한 후에 항아리에 담아서 발효를 해줍니다. 단양주의 경우에는 초기 미생물 수가 적기 때문에 술을 안 치고 효모의 정식을 위해서 1, 2일차에 한 번씩 저어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3일 이후에는 알코올 생성을 위해서 저어주지 않도록 합니다. 미생물 생육 곡선의 유도기를 짧게 할수록 잡균의 오염이 적어집니다. 초기에는 당을 좋아하는 젖산균이 먼저 증식을 하는데 이 젖산균은 잡균의 오염을 막아주기도 하지만 효모가 치고 올라와서 알코올 도수가 높아지지 않으면 산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알코올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더 많이 생성이 되니 이산화탄소가 보이고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 뚜껑을 닫아서 알코올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시기는 효모에게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니 저어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발효가 되어서 얼른 10도 이상의 알코올 도수가 생성되면 술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양주를 빚음에 있어서 발효 초기 유도기를 잘 보내느냐에 따라 술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이 모든 방법들이 초기 발효인 유도기를 안정적으로 보내고 효모가 정식하고 효소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미생물의 유도기를 지나고 효모수가 증가하면서 탄산이 발생하고 술의 도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술이 쉬어지면서 안심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효모수가 적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단양주는 술이 쉬어지지 않도록 물의 양을 적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또 술을 빚을 때 밀가루를 조금 넣어서 산 생성량을 높여 pH를 떨어뜨려 잡균의 오염을 막거나 집에 발효한 술이 있다면 누룩을 넣을 때 조금 넣어주면 효소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화를 촉진시키고 발효주에 살아있는 효모는 빠른 속도로 효모를 정식시키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가 올라와서 잡균의 오염 없이 안정적으로 발효를 할 수 있습니다. 단양주는 밑술이 없기 때문에 미생물의 유도기를 어떻게 하면 당화가 잘 되고 효모가 잘 정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가를 고민하고 술을 빚으면 실패하지 않고 술을 빚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